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사장 수요 공급 그리고 균형 이렇게 된 챕터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권이라는 것은 그 각 소비자들이 지불하,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용의 금액 이런 것들을 좀 엮어서 이렇게 나타낸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비용과 관련돼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비쌀수록 그거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가격이 낮아질수록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러니까 좀 그다음에 공급 곡선은 수량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우리가 잠시만요. 뭐 수요 곡선 이렇게 표시하고 공급 곡선 이렇게 표시하고 그랬을 때 어, 이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Q하고 P가 변한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나 이 라인을 따라, 그러니까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었죠. 그죠? 근데 PQ가 아닌 제3의 요소가 변화한다 그러면은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균형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제 그 수요라는 게 있고 공급이라는 게 있고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좀 되다 보면은 이제 가격적인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6장에서도 좀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얘기도 좀 할 거거든요. 효율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어, 이번 장에 이 균형을 보면서 좀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경쟁 시장 균형에서의 그 공급과 수요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쟁 시장을 얘기했었죠. 먼저 그 경쟁 시장이라는 게 뭐였죠? 수많은 수요자와 수많은 공급자가 있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떤 가격에서 그 가격에서 얼마만큼 거래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에 이른 점. 그렇죠? 경쟁 균형이라는 거 이렇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 그렇죠? 공급이 일치되는 점이고요. 초과 수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거죠. 그렇죠? 초과 공급이라는 것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경제 규정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요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라는 게 생기고 균형 수량이라는 게 생기죠. 자, 초과 수요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생길까요? 가격이 아까처럼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되면은 요거는 상관없죠.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거 낮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그 균형 가격보다 낮게 돼 있을 경우는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니까 어떻게 되죠? 저렴하니까 더 많은 사람이 살려고 그러고, 가격이 싸다는 얘기는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비용보다 일부 경쟁 기업들은 이 가격보다는 좀 더 비싸게 생산을 하는데 그걸 맞추지 못하니까 공급량을 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수요가 요 부분이 되고 공급이 요 부분이 되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초과 수요가 하니까 그 부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 애덤 스미스의 공포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 그 가격 기능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해서 이걸 균형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스크 예를 들면 마스크를 살려는 사람은 100명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스크 공급은 이 가격에서 10개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대로 보면 90명, 90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누가 10개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죠. 아주 운 좋은 사람은 가져갈 수 있겠죠. 이거 가격은, 왜냐면은 가격이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가격 기능을 해서 서로 경매하듯이겠죠? 야, 내가 더 높은 가격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하면서 가격으로 해서 10명,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격에서 좀 이렇게 수요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근데 가격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주 운 좋은 사람 10명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이렇게 낮은 상태로 고정되어 있으면은. 그랬을 때 이런 거는 이제 공상국가 같은 경우는 배급 같은 걸 하는데 배급할 때도 어떤 특수 계층들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 가격에 낮은 가격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그냥 시장에 가만히 놔둔다 그러면은 가격이라는 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도 살게, 더 높은 가격 살게, 더 높은 가격에 살게 이렇게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죠? 가격이 올리면은 점점 더 공급이 늘어나고, 그죠? 계속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초과 공급이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균형 가격보다 높게, 그죠? 균형 가격보다 높게 가격이 설정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초과 수요일 경우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도 이 초과 수요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사실은 어 예를 들어 주택 임대 가격 제한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 원래 월세가 워낙 비싸니까 뉴욕시에서 임대 가격을 높이지 마라.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게 이렇게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막 그래서 좀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근데 어떤 때는 정부가 균형격보다 좀 더 높게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냐면은 가격 상한제라 그래요. 가격 상한제. 요거는 요 부분은 다른 슬라이드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수요 공급이 있고요. 이렇게 균형 가격보다 낮게 이렇게 설정시키는 방법이 있죠. 자, 이거를 뭐냐면 이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가격 하한제라 그래요. 두 번째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거는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한제는 뭐냐면은 그냥 그림을 본 것처럼 최저 가격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는. 자,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균형 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설정할 경우에는요. 가격 상한제가 효과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최저 가격을 요 정도로 해라 이렇게 하한제를 할 경우에는 가격을 요 내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균형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에는 가격 상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보면 가격 상한제는 뭐냐면은 최대 여기까지밖에 못 올리는 거죠. 상한제.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는 가격 상한제를 할 경우는 어쨌든 시장은 균형으로 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균형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1번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가격 상한 때문에 요거보다 더 못 올리니까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가격 상한제가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게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한번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때는 정부가
균형 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자, 이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써야 되느냐? 이거 보면 이렇게 하죠. 이거는 하한을 정하니까 가격 하한이죠. 그렇죠? 하한제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할 수 있게 하면은 가격 상한제, 그렇죠? 가격 상한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떨 경우에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그 가격 상한제를 한번 볼게요. 가격 상한제는 뭐냐면은 최고로 할 수 있는 가격이 여기까지다. 그렇죠? 이럴 경우 어떻게 돼요? 상한은 시장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균형으로 가려는 상태가 있죠. 근데 요 상황에서는 균형 가격 안에 여기 레인지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균형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게 시장 가격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이쪽을 균형점에서. 그래서 가격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이게 효과를 발휘를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 하한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가격 하한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최저는 여기까지를 하라. 더 내리지 못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시장은 계속 이 밑으로 가서 균형으로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요 하한에 맞춰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가격 하한제가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죠. 자, 가격 상한제 아까 본 것처럼 가격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왜 시장 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설정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케이스가 여러 군데 있죠,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싼데 시장 원리로 따지면은 비싼 임대료 내는 게 맞는데 그래도 어떤 정책상으로 좀 낮게 가자. 그래서 가격 상한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고 좀 이렇게 좀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예서 전기료도 좀 약간 비슷하죠. 전기료도 사실 전기료도 제대로 받으려면 요 가격, 그죠? 균형 가격에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낮게 전기료를 설정하는 거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땅 파먹고 장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에 판매를 하고 나머지 이익 부족분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가격 하한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균형 가격보다 높게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는 좀 케이스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렵죠. 왜 시장 가격보다 높게 정부가 규제를 하느냐 가격을. 그렇죠? 예전에 통신요금이 그랬어요. 통신요금. 하나의 사례가 통신요금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SKT 있죠. SKT는 1980년대부터 이동전월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80년부터 이동전화 사업을 했었고 그때 당시 독점 기업이었는데 그다음에 여러분들 KT, LG 이런 LG 이런 통신사들 예전에 신세기 통신도 있었고 한솔 통신도 있었는데 합병으로 해서 지금 이제 KT하고 LG 남았죠. 그렇죠? 이런 데는 1996년인가? 요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SKT는 1980년도부터 이동전화 사업을 영위했었고 독점이었고 그다음에 이미 망도 많이 깔아놨고 망 투자를 많이 했었죠. 망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근데 요런 기업이랑 KT, LG 이렇게 1996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새로 들어온 기업이랑 경쟁을 시킨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KT는 이미 규모의 경제, 나중에 규모의 경제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그 기업의 비용 관련돼서 좀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할 텐데, KT 같은 경우는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망을 많이 투자해서, 그 다음에 감가상각 다 해서 이미 비용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KT나 LG 같은 경우는 96년에 딱 들어왔을 때 새로 이동전화 망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초기 투자라든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동등하게 경쟁을 하다 보면요, 얘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KT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한 해 그 통신 서비스 하는 비용이 한 20원밖에 안 된다고 따져보세요. KT, LG는 비용이 한 200원 든다고 한번 따져보세요. 자, 그러면은 SKT가 KT와 LG를 시장에서 그냥 쫓아내기 위해서 나는 그 공급곡선이 뭐라 그랬죠? 기업의 비용 곡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요금을 20원에 설정할래. 내 비용이 20원이니까 그냥 가격을 그냥 20원에 설정할래. 너네는 KT나 LG는 비용이 200원이니까 너네는 한 가격을 200원 정도에 설정할 수밖에 없을걸? 그 다음에 경쟁하면은 소비자들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당연히 비용이 싼 SKT로 몰리겠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KT나 LG가 충분히 규모가 커서 공정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 될 때까지는 이 요금을 KT와 LG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요금을 높게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이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상한제를 하면은 균형으로 가기 때문에 상한제는 규제 효과가 없고 이럴 때는 가격 하한제를 해가지고 규제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일단은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이제 아까 저번 시간에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따로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이 균형에서는 수요 공급을 같이 고려하면서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뭐 보시면은 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점에서 경쟁 균형 가격, 경쟁이라는 걸 굳이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된다 했죠, 아까? 그죠? 여기 위에 있을 때, 균형보다 위에 있을 때죠. 균형보다 위에 있을 때는 가격이 위로 갈 경우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진다. 그렇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균형 가격보다 낮게 가격이 설정되어 있을 때, 그렇죠? 그럴 때는 가격이 낮아지면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만약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초과 공급이 여기서 발생을 하면은 자,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은 이 상태가 균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급과 수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치되면은 변하지 않을 텐데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은 그래도 좀 불안한 상태죠. 그게 균형이 아니죠. 자, 이랬을 때는 결국에는 시장은 요로 균형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저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격 기능에 의해서. 자,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초과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안 팔린 물건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옷으로 생각해 보세요. 옷이 그때 신상품이 나왔는데 신상품이 안 팔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겠죠? 아울렛으로 가죠. 그렇죠? 아울렛으로 가는 것처럼 기업의 재고가 쌓이면요. 가격을 낮춰요. 가격이 낮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가격이 낮아지면은 그래도 가격이 낮아지니까 살려는 사람은 좀 많아지고 그렇죠? 재고가 줄어들고 그렇죠? 쭉쭉쭉 늘어서 결국에는 가격이 재고가 없어지는 요 시점까지 균형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해서 초과금 상태에서 균형으로 가겠죠. 그렇죠? 균형 상태로 가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초과 수요가 생기면 어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보다 낮게 있을 때 초과 수요가 생기는 거죠. 이 초과 수요가 뭐죠? 그러니까 시장에 휴대폰을 10개밖에 없는데 살려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10명은 가져갈 수 있는데 90명은 불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10개 답은 서로 경쟁하면서 더 높은 가격 이렇게 살게 경매식으로 좀 더 하다 보면 좀 공급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또 균형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 균형 가격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지만은 그래도 시간을 두고 보면은 가격의 조정 기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초과 수요 및 초과 공급이 없어진다. 그래서 균형으로 이루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경우에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까요? 또는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했다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공급 곡선이 위로 이동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라 했죠? 뭐든지 커브가 이동을 하면요 하나를 고정시키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거 할게요. 제 수량을 이렇게 고정시켜 볼게요. Q 바로. 그래서 이 원래 공급 곡선이 여기 있죠, 그렇죠? 이 주황색으로 된 게죠. 이 주황색인가 황토색인가? 네, 황토색이네. 자, 여기 있었을 때 공급 곡선이 어떻게 위로 올라갈까요? 어떨 때 위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 가는 경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급 수량이 줄어들어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원유 감산하더라. 사우디가 원유 감산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장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개별 생산한 거를 합치는 거잖아요. 근데 개별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요. 하나는 또 이게 그래서 부품비가 상승하면 그럴 수 있어요. 부품 비용. 그래서 그러니까 컴퓨터를 제조하는데 반도체 가격이 올랐더라. 그러면은 뭐냐면 동일한 수량을 생산하더라도 부품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비싼 가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공급 곡선이 위로 이동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위로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은 이동하는 거는 어느 한 점을 고정시키고 다른 것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걸 판단하는 것도 좀 판단하면 오히려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죠.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면은 근데 뭐냐면은 근데 그러니까 그 시장 수요 곡선이니까 개별의 그 생산량 자체를 늘리면은 그러니까 이 시장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기술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거나 또는 기술 진보로 인해 가서 그 비용이 하락할 경우에는 똑같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가격을 낮게 받을 수 있더라. 그러면 공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또는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갈색 달걀은 왜 흰색 달걀보다 비쌀까? 자, 비싼 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1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2.1이 돼가지고 이거 올라가고 수량도 늘어나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그랬죠? 가격이 오르는 거는 두 가지다. 공급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원래 1이었는데 2로 변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대신에 수량은 감소하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왜 갈색 달걀은 흰색 달걀보다 비쌀까? 그러면은 수요가 늘어서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은 공급이 적어서 그런가? 이걸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답이 뭔지는 배워봅시다. 수요 측면을 보면은 갈색 달걀은 더 건강하나 유기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럴 경우는 가격은 올라가는 거 맞는데 수요도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Q도 많아요. 거래량도 더 많아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흰색 달걀의 결여량이 더 많다는 얘기죠. 갈색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Q가 이렇게 더 많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흰색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흰색 공급에 비해서 계란이 갈색이 공급이 적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 검은색이 흰색보다는 더 비싸더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봤을 때 보면은 흰색의 생산량이 공급량이 균형 생산량이 이거보다 더 많은가? 그러니까 갈색의 공급량이 더 적은가? 실제로 또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질문이 보면은 음, 갈색 달걀이 흰색 달걀보다 더 비싼 이유는 그냥 공급이 적어서 갈색 계란의 공급이 더 흰색보다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왜 갈색 달걀의 공급이 왜 더 적은가? 자, 일단은 뭐냐면은 갈색 달걀을 낳는 닭들은 흰색 달걀을 낳는 것보다 몸집이 크고 살은 더 많고 또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갈색 달걀이 적다, 공급이 적다.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뭐 장미 가격은 발렌타인데이 임박해서 상승하는가? 그렇죠? 이번에 사실 화훼업자들이 많이 고생을 했죠. 왜? 졸업식, 입학식 다 취소가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 그 특별한 시즌이 되면은 우리가 그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수요가 확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똑같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요건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발렌타인데이 때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가격이 상승하더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왜 그러냐? 요건 어떻게 되죠? 왜 임박해서 상승하냐? 요거는 뭐를 보냐면은 P뿐만 아니라 Q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밑에 그래프에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더라. 가격 상승하는 거는 뭐 알고 있죠. 근데 과연 이제 수량이 증가했느냐? 요게 맞으면은 수요가 증가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아까 본 것처럼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그렇죠? 1번으로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공급이 감소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그렇죠? 가격은 상승하지만은 Q는 감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분리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좀 이 관련된 얘기인데 유가가 상승하면은 유가가 상승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는 유가가 하락하면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요즘 최근에 유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잠깐 고민해 보자고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유가가 상승하면은, 우리가 원유를, 우리가 원재료로 많이 쓰죠. 원재료라든지 어떤 원료라든지, 그쵸? 원료라든지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은, 생산 비용 상승,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은, 경제에 안 좋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이게 예전에는 근데 뭐냐면은 유가가 왜 올라가느냐 이걸 생각하면 되게 좀 재밌는 이 이슈가 생기는데 네,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이랬어요. 1이 초기 균형이었고 예전에는 과거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2000년 이전이에요. 90년대구나. 잠깐만. 90년 이전에는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줄였어요. 생산량 줄이고 그러니까 가격도 막 오르고 이랬을 때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경제에.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던 거죠. 그런데 2000년대부터는 어떤 일이 되냐면은 원유 시장을 봤을 때 원유 공급이 있고 원유 수요가 있었죠. 수요가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2000년대부터는 유가가 왜 올라가냐면은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수요 증가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글로벌 수요가 증가해요.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좋았었죠. 아주 좋아가지고 원유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원유 가격이 상승했어요.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2000년 이후부터는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수요에 의해서 경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그러면 2000년대 이후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수요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올랐던 거고 1990년대 이후 그래서 70년대에는 오일 시작이라는 게 또 있었고 이랬을 때는 부정적인 공급 충격으로 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근데 이 같은 원유 가격이 최근은 이제 글로벌 경기랑 관련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원유 가격 하락은 글로벌 경기 침체 그런 사인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장매에 대한 수요 변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왜 슈퍼볼 선데이 직전에 매출 가격이 상승하지 않느냐? 뒤에 그래프를 보면서 좀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슈퍼볼 미국에서 진짜 최대 명절이죠, 그렇죠? 미식축구 결승전, 그렇죠? 자, 보세요. 그 뭐 그때는 막 집이라든지 뭐 경기장이라든지 막 이렇게 해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졌죠. 자, 그러면은 그냥 수요만 변하면은 여기서 1번은 초기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요만 증가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그러니까 2번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게. 그렇죠? 근데 질문 자체에서 답이 있는 거죠. 왜 슈퍼볼 직전에 맥주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가? 당연히 그 미식축을 보냐고 맥주는 더 많이 수요할 텐데 왜 안 올라가느냐? 그러면은 뭔가가 또 같이 움직이겠죠.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이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여러 케이스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그냥 슈퍼볼 데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1번이라는 초기 균형에서 그때 술을 많이 마시니까 맥주 늘어나니까 수요 늘어나더라. 그런데 기업들이 또 이때는 맥주의 공급도 늘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공급이 만약에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렇게 늘어나면은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어디죠? 여기서 1에서 시작해서 수요는 똑같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늘어났고 공급은 이렇게 더 빨간색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균형은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프 원래 있는 것처럼 그냥 수요와 공급이 비슷하게 늘으면 2번이라는 점에 있겠죠. 그렇죠? 근데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3번이라는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 공급이 조금만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수요는 요만큼 늘었는데 공급은 이렇게 조금만 늘어난다면 어떻게 되죠? 이럴 때는 또 여기 4점이 돼가지고 오히려 1번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2번일 때는 거의 비슷하게 있고 오히려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면은 3번처럼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케이스죠. 이 슈퍼볼 선데이 맥주 이 그래프에서는 그렇죠? 자, 이랬을 땐 수요 늘어나고 공급 늘어나면은 확실한 건 뭐죠? 균형 수량은 늘어난다, 죠 균형 수량은 늘어나더라, 죠 근데 가격은 어때요?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나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대로 머무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뭐냐면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느냐,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느냐 그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모른다,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랬을 때 수요 늘어나고 공급 늘어나면 당연히 균형 수량은 늘어나더라.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렇죠? 뭐 여기서 세 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세 번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다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본 것처럼 첫 번째는 1번은 뭐예요? 수요가 공급보다 적게 변하는 거죠. 오히려 공급이 더 많이 할 경우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때요? 수요 변화랑 공급 변화랑 동일하죠.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는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프를 보더라도.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가격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확실한 거는 수요와 공급이 같이 늘어나면은 이 수량 자체는 모두 증가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수요는 오른쪽으로 갔죠. 파란색이니까 이렇게 갔죠. 공급은 왼쪽 갔죠.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가격은 올라가죠. 우리가 가격은 올라가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가격은 다 오를 거예요. 왜냐면은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죠. 그렇죠? 똑같이 있었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똑같이 있었을 때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급도 마찬가지죠. 수요는 가만히 있었을 때 공급이 감소하면은 또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건 둘 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서 요거는 다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다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방향은. 근데 수량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원래 초기에는 어디죠? 초기에는 여기 1번에 여기가 이제 아니 죄송합니다. 초기는 여기 올드 이퀄리브리엄 여기 1번이라는 데가 초기 균형이 있는데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할 경우에는 2번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더 크게 감소하면은 수량이 감소하죠. 그렇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여기 1번이 초기 균형이죠. 그래서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은 똑같이 그 크기만큼 감소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수량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수요는 여기 초기 균형이죠. 그렇죠? 수요는 되게 많이 증가했는데 공급은 조금밖에 감소 안 할 경우는 오히려 수량이 균형 수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오를 것이다. 공급이 감소하면은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수요 이동, 공급 이동 똑같이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래서 그 가격 상승은 확실한 거고. 근데 수량은 어떻게 되느냐? 수요 곡선이 수요가 늘어나면은 공급은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공급이 줄어들면은 이는 Q는 자르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크냐? 그죠? 절대적인 크기가 어떻게 더 크냐? 이거는 비교해 보면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전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 곡선 모두 우측으로 이동할 경우는 어떻게 되죠? 수요 늘어나면은 Q 늘어나죠. 그렇죠? 공급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Q 늘어나죠. 그러니까 Q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죠? 근데 수요 늘어나면은 어떻게 되죠?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은 상승하죠. 그렇죠? 이거는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고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어나면은 이거는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세 번째 어떻게 되죠? 이거는? 잠깐만요. 요거 한번 우리 이거 그림 보지 말고 처음 얘기해 봅시다.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Q는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하면은 수요가 줄어드니까 수량이 줄어들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림 그려서 수요가 오히려 왼쪽으로 가니까 가격은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살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가격도 떨어질 거 아니겠죠? 공급곡선 우측으로. 이건 어떻게 되죠?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Q는 늘어나죠. 그렇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봤을 때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가격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수요 좌측 가고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은 확실히 줄어든다. 근데 Q라는 것은 수량은 수요 측면에서는 줄어들고 공급 측면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크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경우는 세 가지 모드에서 가격은 확실하게 떨어진다. 수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어느 게 더 크게 변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연습해보면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어떻게 돼요? 모두 좌측으로 이동한다. 좌측으로 이동하는 건 뭐예요? 수요 감소고,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Q가 떨어지죠? 공급 줄어드니까 Q는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쪽 같이 움직이는 거는 확실하게 Q는 줄어든다. 자,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지겠죠.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은 올라가죠. 자, 다시 한번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수요가 이게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돼서 공급이 감소하면은 가격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공급 곡선 다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줄어든다는 얘기는 Q 떨어지는 건 확실하다. 그렇죠? Q 떨어지는 건 확실하다. 그렇죠? 근데 P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죠?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살살 조금씩 연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네 가지 케이스 뭐 수요 공급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연습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학교 교정에서는 왜 주차 문제가 있는가? 자, 이게 어느 대학에 주차장이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자, 가격 상한이라고 들어봤죠? 자, 가격 상한. 상한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상한이라는 거 보면은 이 위로 더 못 올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는 그런 그런 그 힘이 있는데 상한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균형으로 더 못 가는 거죠. 왜냐면 상한이니까 요거 이상으로 못 가.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프라이스 실링이라 그래요. 지붕, 그죠? 지붕이니까 이 지붕 위로는 못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자, 이럴 경우는 이 가격 상한제의 효과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 상한제의 효과는 언제 발생하죠? 이 가격 상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했을 때 이 가격, 그러니까 왜냐면 그 주차비가 너무 싼 거죠. 대학의 주차비가 저렴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근데 이걸 우리 커버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항상 막 가득가득 차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으로
균형에서 공급과 수요 이렇게 해서 그 4장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소비자 쪽으로 한번 가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음, 소비자와 유인. 그래서 어, 요 부분하고 좀 소비자와 유인이라는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 좀 어떤 선택 이론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최적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최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이 5장 그 에이스모글루 파워포인트를 설명하고 나서 우리 보조 노트 있거든요. 이 캠퍼스에. 그래서 이게 보조 강의 노트라서 뭐 소비자 선택 이론 이 부분은 맨큐에서 제가 가져온 슬라이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또 추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